자, 2023 수능, 2022년 11월에 치러진 수능 문제, 공통문항, 사전문항 시작하겠습니다. 자, 9번부터요. fx는 a 빼기 루트 3 탄젠트 2x인데, 원래 이게 원점 대칭이잖아, 원점 대칭.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도 역시 원점 대칭이고, 상수가 붙었으니까 얘는 그림에 생긴 모양이 어떻게 생겼겠어? y축의 점, a, 0,a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점대칭 그래프가 되겠죠. 루트 3이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그림의 모양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서 이제 탄젠트 2x니까 점근선이 4분의 파이가 될 거고요. 왼쪽은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되겠죠. 자, 이런 그림의 모양인데 정역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에서 b까지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면은 여기쯤 어딘가 있는 거고요. b의 값은 이쯤 어딘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 구간에서 최대값이 7이고 최소값이 3이다. 그럼 뭐 당연히 최대값이 이 점이 최대값이겠죠? 이놈 높이가 7이 될 거고 여기 높이가 3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거야. 그러면 fx에다 마이너스 6분의 파이를 대입을 하면 자 값이 얼마입니까? a 빼기 루트 3의 탄젠트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제곱은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되겠지? 그러면 이것은 탄젠트 3분의 파이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랑 똑같으니까 a 더하기 3이 될 거고 이 값이 7이다 이거야. 그래서 a는 4구나. a는 구했고 그 다음 최소값은 b일 때 최소값을 갖고 줄 거고 a 빼기 루트 3의 탄젠트 2b의 값이 얼마가 돼야 돼? 3이 돼야 된다. a가 아까 4였단 말이죠. 그럼 이 값이 루트 3분의 1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럼 탄젠트가 루트 3분의 1이 된다는 것은 2b가 얼마다? 2b가 6분의 파이다. 자, 그럼 b는 12분의 파이가 나오겠네? 그러면 이것이 b고 아까 이 값이 a니까 이 두 개의 값을 곱하세요. 곱하면 3분의 파이라고 하는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이요. 3차 함수와 그 다음에 2차 함수가 있는데 이 두 개의 곡선과 y축을 둘러싸인 이 부분 넓이가 a고 그 다음에 이쪽 x = 2로 둘러싸인 넓이가 b인데 넓이가 똑같아. 넓이가 똑같아. 자, 이래버리면 간단하게 푸는 방법이 있죠. 0부터 2까지 이놈에다 이놈을 빼서 정적분을 하면 뭐가 나와야 된다? 0이 나와야 된다. 0부터 2까지 x세제곱 더하기 x제곱에다 얘를 빼버리면 더하기 2x제곱에 마이너스 k가 될 텐데 이 값이 0이다. 자, 그럼 적분을 하면 얘는 4분의 1의 x 4제곱이고 3분의 2의 x 세제곱이고 여기에다가 0 넣고 2 넣고 한 값이 될 거고 빼기 얘는 상수니까 어차피 그냥 적분하면 2k가 될 거죠. 자, 여기다 2를 대입하면 얼마가 나오니? 4분의 16에서 4가 되고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 3분의 16. 자, 이 값이 빼기 2k에서 0이니까 이거랑 2k랑 똑같다. 그치? 이런 관계가 성립하겠지. k를 질문하는 것이 문제니까 얘를 통분하면 3분의 28 될 거고 그럼 k는 3분의 14? 이런 답이 나오겠네요.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요. 사인 코사인 법칙 뭐 거의 100% 나오는 문제죠. 그림과 같이 사각형 ABCD가 있는데 AB 길이가 5, AC 길이가 3루트 5, 그 다음에 AD 길이는 7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각이 똑같다고 되어 있네요. 둘 다 세타라고 합시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 호 BC에 대한 원주각이 세타면서 동시에 호 CD에 대한 원주각도 세타란 말이야. 원주각이 같다는 것은 중심각도 똑같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 현의 길이도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BC 길이하고 CD 길이는 같습니다. 둘 다 일단 K라고 해봅시다. 질문 내용은 이 원의 외접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니까 결국 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 값의 사인 값하고 K 이 두 개를 구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자, 미지수가 세타 K 두 개고 삼각형이 두 짝이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을 두 번 쓰면 될 것 같단 말이야. 자, 코사인 세타는 왼쪽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쓰면 어떻게 됩니까? 분모가 2 곱하기 5 곱하기 3루트 5 분자는 5의 제곱 3루트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이 될 텐데 동시에 오른쪽 삼각형에서도 똑같이 각이 세타니까 코사인 법칙 쓰면 2 곱하기 7 곱하기 3루트 5 분의 7의 제곱 그 다음에 3루트 5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이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이 약분 치고 3루트 3루트 치고 엎어치고 매치고 하면 k가 구해집니다. k제곱이 10이 나옵니다. 12.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변 길이하고 이 변 길이가 루트 10,
루트 10이라는 얘기죠. 세변기를 다 알았으니까 이 각의 사인 값을 찾아야 되는데 우선은 세변기를 알기 때문에 코사인 값을 먼저 구해보잔 말이야. k제곱이 10이니까 여기다 10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분모는 2, 5, 3이 30 루트 5고요. 분자가 70 빼기 10이니까 60이 되는군요. 약분 치면 루트 5분의 2가 코사인 스타네. 그럼 사인 스타는 루트 5분의 1이겠지? 자, 그럼 다 됐습니다. 삼각형에 외접하는 원의 지름의 길이는 사인 세타 부분의 대변 길이 루트 10이 되어서 5루트가 나오는군요. 따라서 외접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2분의 5루트이다. 자, 보기 중에서 몇 번입니까? 1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12번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인데 그 fx의 조건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절대값 이꼴 절대값이니까 결국 fx는 플러스 마이너스 6 곱하기 x 마이너스 n 더하기 1 x 마이너스 n 뭐 이건데 이 녀석이 의미하는 게 뭐니 그러면 x좌표가 n-1부터 n 사이에 최고차항의 수가 플러스 6이거나 마이너스 6이다. 만약에 플러스 6이면 이렇게 생긴 거고 마이너스 6이면 이렇게 생긴 거다 이거예요. 자, 이게 지금 현재 n의 값에 따라서 계속해서 좌우로 움직이는 그런 그래프라서 이 부분 넓이가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해봤자 1이죠. 그죠? 아래 부분 넓이도 1이고 뭐 이런 함수가 지금 fx입니다. 자, 이제 열린 구간 0, 4에서 정의된 함수고 gx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얘가 지금 2일 때 최소값 0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x에다 2를 대입을 했을 때 g2가 0부터 2까지 적분한 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적분한 거, 이렇게 정적분한 값이 0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0부터 2까지 적분한 거랑 2에서 4까지 적분한 거랑 값이 똑같다는 얘기인데 이게 만약에 성립하려면 아까 이 구간이 말이야 0, 1, 2, 3 이렇게 해서 0부터 4까지 구간에서 만약에 0에서 1 사이에 이 fx가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생겨버리면 0부터 2까지 정적분한 값은 1에서 2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이쪽 똑같이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버리면은 gx를 미분한 도함수가 자 얘를 이제 미분하면요 fx에다가 더하기 뭐가 됩니까? 또 fx가 돼버리죠. 이게 실제로는 4부터 x까지 한 다음에 플러스로 바꿔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2 곱하기 fx가 되어서 이 녀석에다가 2배 한 그래프가 도함수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처럼 fx가 그려져 버리면 gx 그래프는 0에서 1까지도 증가 1에서 2까지도 증가 2에서 3까지 증가 3에서 4까지 증가가 되니까 계속 증가를 할 거고 0에서 4 사이에 최소값을 가질 수 없는 그림이란 말이지. 지금은 최소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fx가 이렇게 생겨본 게 아니다 이거야.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소값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게 극소이겠구나. 그러면 이 녀석을 미분한 도함수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겠구나. 그럼 2를 경계로 해서 왼쪽은 음수고 도함수가 오른쪽은 양수가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 그러고 나면은 아까 이 조건 0에서 2까지 정적분한 거랑 2에서 4까지 정적분한 건 값이 같아야 되는데 이미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서는 1이니까 정적분 값이 같으려면 이쪽은 반드시 1이 돼야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밖에 없지 않냐 이거죠. 자, 이렇게 생겨 먹으면 gx의 그래프는 요 놈이 지금 도함수고 여기다 2배한 것이 도함수니까요. gx의 그래프는 증가하다가 2까지 증가하겠지? 그 다음 1에서 2 사이일 땐 감소하고 다시 2에서 3까지 또 증가하고 3에서 4까지 또 감소하고 해서 요 녀석이 극소이자 최소가 되는 거예요. 구간의 양 끝점은 지금 포함이 안 되니까 신경 쓸 거 없고요. 2인 점이 극소이자 최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게 gx 그래프면은 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고 그때 fx는 이런 그림이다라는 얘기죠. 그럼 질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2분의 1부터 4까지 fx를 적분하시오니까 x좌표가 2분의 1 되는 지점에서부터 4가 될 때까지 여기가 플러스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건 없어질 거고 그지? 이건 마이너스 1이고 이 부분은 2분의 1일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정적분 값이 얼마가 돼야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13번 자연수 m에 대하여 이 값의 n제곱군 중에서 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하면 어떤 수로 n제곱을 해서
m의 12제곱이 되고 싶어요. 뭐 이건데, 이걸 만족하는 x 중에서 정수가 존재하고 싶어요. 입니다. 일단 우변 상수가 이 무조건 양수이기 때문에 n의 값이 홀수든 짝수든 관계없어요. 만약에 n이 홀수면 n제곱근 루트 m의 12가 될 거고요. n이 만약 짝수면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루트 m의 12가 되겠죠. 어느 경우든 이게 전부 다 정수가 되고 싶은 거야. 이게 정수, 이것도 정수가 되고 싶어. 자, 그러면은 결국 n제곱근 루트 m의 12제곱이니까 m의 몇 제곱이냐면 n분의 12제곱이 되는 거죠. 이 값이 정수가 되고 싶어요. 자, 이러면은 이 밑에 이 항상 이 지수 부분에 지수의 분모를 보고 이 분모의 값이 요 녀석하고 12하고 나누어서 떨어지면 확실히 이게 정수가 되는 건 분명한데, 이제 문제는 여기 이 밑값이 m이 또 뭔가의 제곱수이거나 세제곱수이거나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m의 값이 지금 2부터 9까지 변하고 있고요. 그럼 이런 경우는 확실하게 그냥 완전 나열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이거야. 그럼 처음부터 해보자. m이 만약 2라면 2의 n분의 12제곱입니다. 자, 이 값이 정수가 되고 싶어요. 얘는 뭐 2가 어떤 수의 제곱수가 아니니까 여기 들어가는 n이 반드시 뭐가 되면 되니? 12의 양의 약수가 되어주면 되겠죠? 12의 양의 약수면 1, 2, 3, 4, 6, 12 이렇게 있을 테니까 6개가 될 텐데, 지금 만족하는 지금 2 이상의 자연수란 말이 있기 때문에 1은 안 됩니다. 그럼 몇 개예요? 5개죠, 그죠? 그래서 F2는 5입니다. 자, 두 번째. m이 3이면요. 자, 이 경우도 3의 n분의 12제곱인데 어차피 이 숫자가 제곱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n은 12의 양의 약수 중에서 1을 제외한 숫자. 그래서 F3도 당연히 5입니다. 그러면 이 값이 이제 5가 안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 밑값이 뭔가의 제곱수이거나 혹은 세제곱수이거나 뭐 이런 숫자가 될 때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런 경우가 뭐가 있겠네요? 4가 있죠. 자, m이 4가 돼버리면 4의 n분의 12제곱이고 이 4가 2의 제곱이니까 2의 n분의 24제곱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렇죠? 자, 이러면은 n의 값은 또 뭐가 됩니까? 24의 양의 약수가 돼야 되는 상황이다. 세기가 좀 귀찮으니까 24를 소인수분해를 해보죠. 3 곱하기 2의 세제곱입니다. 그럼 양의 약수의 개수는 1 플러스 2, 1, 3 플러스 1에서 8개인데 그 중에서 1을 제외하고, 그지? 그럼 몇 개? 7개지. 그래서 F4는 7입니다. 자, 그리고 또 제곱수가 뭐 있냐면은 9 이하니까요. 9가 있겠죠. 9가 들어가주면은 9의 n분의 12제곱 3의 n분의 24제곱이 되어서 이 값도 역시 7입니다. 그리고 4하고 9를 제외한 나머지 m의 값 5라든가 6이라든가 7이라든가 이런 숫자들은 전부 다 아까 이거랑 똑같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뭐가 있어요? 세제곱수가 있군요. C제곱수, 그지? m이 8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데 8의 n분의 12제곱이면은 이게 2의 세제곱이단 말이요. 그럼 2의 n분의 36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건 얼마가? 36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양의 약수의 개수가 3 곱해서 9개인데 1개 빼서 8개가 되겠네. 그래서 F8이 8입니다. 자, 그러면 시그마에서 m은 2부터 9까지 fm의 값인데 F2가 5고 F3도 5고 5가 되는 경우가 뭐뭐 있었냐면 5, 6, 7 대 다 5였죠, 그죠? 5가 5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7이 되는 값이 4일 때, 9일 때 제곱수가 지금 2번 나오니까 7이 2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세제곱수가 1번 나오니까요. 8이 1번 나오고. 그러면 총 합은 25 더하기 14 더하기 8이 되어서 47인가요? 이런 답이 나오게 되겠네, 그지? 예, 보기 중에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바로 가장 큰 논란이 됐던 바로 그 문제입니다. 참거진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참이 하나밖에 없었던 좀 독특한 그런 문제였어요. 자, fx는 어쨌거나 다항함수고요. 뭐 어떤 함수인지 모르겠고요. gx를 마이너스 1보다 작든지 1보다 클 때는 y 이퀄 x고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는 fx고 뭐 이건데, 이 문제의 핵심은 역시 이겁니다. 이거. 자, 이게 뭡니까? t가 0 플러스니까 이게 x 더하기인 거죠, 그죠? 얘는 t가 2 플러스니까 x 더하기 2 더하기입니다. 그러면
리미트에서 t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양에서 0으로 가고 gx 더하기 t가 의미하는 게 뭐니? 그러면은 이 값이 지금 0 플러스니까 어차피 이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말은 gx의 우극한이라는 뜻입니다. 우극한. 그리고 요 녀석은 그럼 뭡니까? 그럼 요 녀석은 이 녀석을 그대로 x방향으로 이만큼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시킨 함수란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는 여기 있는 이 덩어리 전체를 네 번째 함수인 ix라고 해버릴게요. 그럼 ix는 지금 gx의 우극한이고 얘는 그럼 뭐가 되냐면 ix 더하기 2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을 서로 곱한 것이 hx다 이거죠. 자, 그러면 적당히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말이지. 이 그림을 잘 그리면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gx의 그래프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이 경계를 해서 이 바깥쪽은 y = x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x가 될 거고 여기도 x가 될 거고요. 그런 다음에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는 뭔가 정체불명의 fx가 나오는데 나중에 지금 이 g-1이 마이너스 2고 감소한다라는 그런 함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 감소한 함수를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를 지나고 감소하는 함수. 그냥 심플하게 직선이라고 그냥 생각을 해보죠. 직선이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해버리면은 얘는 y = 마이너스 x 더 빼기 3이라고 하는 이런 함수가 되겠죠. 그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가정하면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얘는 이제 y = x고요. 여기도 y = x가 됩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gx 그래프인데요. 아까 ix는 그럼 뭡니까? 그럼 ix는 이 gx의 우극한이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1보다 왼쪽 다 똑같고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똑같은데 문제가 이 점입니다. 이 점. x좌표가 1이 될 때. 이 점에서의 우극한이면 1로 가까이 갈 때 우극한이면 실질은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gx는 이렇게 생겼는데 ix 그래프는 여기가 구멍이 뚫리고 이 점이 채워지는 함수가 이게 ix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요 녀석이라는 거죠. 요 녀석. 자, 그렇다면은 얘는 그럼 뭔데? 이 그래프를 그대로 x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밑에다가 평행이동시킨 그래프를 또 그려보죠. 평행이동을 시켜버리면 x좌표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 사이로 이제 바뀌게 되고 이쪽이 기울기가 1인 직선 여기도 기울기가 1이면서 이 점이 채워지고 그죠? 이 사이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형태로 여기는 구멍이 뚫리고 이렇게 된 것이 i의 x 더하기 2입니다. 수식은 여기가 y는 x 더하기 2가 될 거고요. 여기도 y는 x 더하기 2가 될 거고 이 녀석은 y = 마이너스 x 여기다 x 더하기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이것이 i의 x 더하기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네 둘이를 곱한 함수가 hx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기억부터 확인해 보죠. 기억은 h1의 값이 3이냐라고 했는데 자, h1이면은 이 둘을 1일 때의 함수값을 곱하면 되는데 이 녀석은 1일 때 함수값이 1이죠. 얘는 x 더하기 2 직선이기 때문에 1일 때 함수값은 3입니다. 그러면 이 둘을 곱하면 3이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기억은 참입니다. 기억은 참인데 이제 니은하고 디귿이 이제 문제가 되고요. 이 두 녀석을 곱한 녀석이 hx니까 hx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그림을 아주 세밀하게 잘 그리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거예요. 자, 구간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과 1 이렇게 잡은 다음에 확실한 거는 1보다 크면은 y = x하고 그 다음에 y = x 더하기 하고 두 개 서로 곱한 거니까 x 더하기 2라고 하는 이차함수가 될 거고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도 똑같은 식이 되는 거죠. 그럼 얘네 둘이는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 하면 1일 때 함수값이 3이고요. 1,3이고 마이너스 3일 때 함수값은 이것도 3이죠. 그래서 생긴 것이 0하고 마이너스 2를 통과하는 이 두 점을 지나는 이차함수처럼 생겨 먹었는데 최고차함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때 함수값이 3이고 3입니다. 일단 구간의 경계점은 나중에 생각합니다. 구간의 경계점은까지 동시에 생각하면 헷갈리니까 나중에 생각하죠. 그 다음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사이면은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을 서로 곱한 거예요. 그러면 y = x하고 얘를 곱할 테니까 마이너스 끄집어내고 x 더하기 5가 되는 거죠. 자,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2분의 5인 점에서 극대를 갖는 최고차함수가 음수인 이차함수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해보면은 함수값이 6이 나오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보면은 함수값이 4가 나옵니다. 그래서 생긴 게 이렇게 생긴 그래프입니다. 역시 구간의 경계점은 나중에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은 그때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을 곱한 거죠. 이 둘을. 얘랑 얘랑 곱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뭐가 나오니? 마이너스 x 마이너스 그 집어내면 x 더하기 3 x 더하기 2. 자, 최고 차이 요소가 음수이면서 x좌표가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얼마예요? 하면은 마이너스 2고요. x좌표가 1일 때의 함수값은 얼마예요? 하면은 마이너스 12가 나와서 그리고 꼭지점의 위치가 마이너스 2분의 3인 여기랑 여기를 지나는 이렇게 생겨먹은 이차함수 그래프 일부분이 나와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된단 말이지. 여기는 마이너스 2고 여기 마이너스 10이고 그지? 자, 이제 구간의 경계점에 해당되는 점을 생각해 봅시다. x좌표가 1이면요. 그때는 여기 있는 이거하고 아까 전에 여기 x좌표가 1일 때 그때 이 함수값 3하고 두 개서로 곱해서 3이 되어서 이 점이 채워집니다. 그 다음에 x좌표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자,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은 그때는 이놈하고 두 개를 곱하는 거죠. 여기에 마이너스 1때 함수값이 1이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나와서 여기가 채워집니다. 여기가.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3일 때면은 그때는 이 직선에 해당되는 값하고 요 놈의 값을 곱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3일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2니까 이놈하고 여기 마이너스 3하고 두 개 서로 곱하면 6이 나오죠. 여기가 채워집니다. 이렇게. 자, 이것이 hx의 그래프입니다. 지금 현재.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난 다음에 이제 보기를 봅니다. 이 hx가 연속이면 당연히 불연속이 지금 불연속이 무려 3개가 나옵니다. 그죠? 거짓이고요. 그 다음에 hx가 중에서 이제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감소하면서 g1에 마이너스 2가 되는 그런 함수를 내가 설정을 하고서 hx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런 그림이 나왔는데 얘는 지금 최소값을 갖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가 가장 낮은 점이냐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최소값을 갖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거짓이 되어버렸다 이거죠. 자, 이것은 실제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적절한 함수를 아무거나 설정한 다음에 그래프를 상당히 좀 세밀하게 잘 그려서 일단 ix 그래프 그리고 ix 더하기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둘을 곱한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버립니다. 그러면은 해결되는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 자, 15번입니다. 모든 항이 자연수이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열인데 자, 조건이 보니까 여기에 n 더하기 한 번째 항이 3의 배수냐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아니냐에 따라서 앞에 두 항의 합이고 아니면 얘를 3분의 1 곱한 거고 뭐 이런 거죠. 근데 7번째 항에 40이 있고요. 구하는 것은 9번째 항입니다. 그래서 뭐 나열을 이제 몇 가지 하겠죠. 자, 7번째 항은 40이 분명하고 9번째 항을 구하는 것이 질문인데 A7에서 A8로 넘어가려고 하면 이건지 뭐 보면은 그지? 지금 A7이 3의 배수가 아니죠. 그러면은 이 앞에 있는 A6항하고 요놈하고 둘을 더해서 A8항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제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은 여기 있는 이놈 자식이 3의 배수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값이 또 달라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건 경우를 이제 몇 가지로 나눠주는데 첫 번째, 만약에 6항이 3의 배수라면은 그지? 3의 배수라면은 요 녀석에다가 3을 나눈 것이 40이 돼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될 테니까. 그래서 3의 배수가 되려면 이 자리는 얼마가 돼야 되냐? 120이 돼야 된다, 반드시. 자, 그 다음에 이 값은 3의 배수가 아니니까 두 개수로 더해서 이 조건을 써서 A8은 그럼 16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9는 어떻게 되냐면 역시 3의 배수 아니잖아요. 얘네 둘이 더해가지고 200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여기가 3의 배수인 경우입니다. A6이 3의 배수일 때. 자, 그때는 값이 200이 나오고요. 자, 이제 3의 배수가 아닌 경우도 이제 따져봐야 될 텐데, 그러면 6번째 항이 3의 배수는 아니고 3으로 나온 나머지가 1이 되는 그런 숫자라면은, 자, 이런 경우라면은, 일단 3의 배수 아니죠? 그러면 이렇게 두 개 더할 값이 이제 A8이 될 텐데, 그거는 됐고요. 이 앞으로 가보죠. A5가 어떻게 됩니까? A5가. A5면은, 요 녀석이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이놈하고 두 개 더해서 40이 된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숫자는 40에다가 얘를 뺀 거죠. 39-3m이 됩니다. 이게 5번째 항인데
자, 이렇게 적어보니까 얘도 3의 배수고 얘도 3의 배수네. 그래서 이 값이 3의 배수이니까 여기 뒤에 있는 이 값은 요 녀석에다가 3을 나눈 거구나. 자, 요 녀석에다 3을 나누면 13 빼기 m인데 그 값이 뭐가 돼야 돼? 3m 더하기 1이 돼야 돼. 그럼 m은 3이 나오죠? 그래서 이 값이 지금 얼마예요 하면은 3이니까 10이 되고요. 이게 10 돼버리면 얘네 둘이 더해서 50이 되고요. 그 다음 또 3의 배수하니까 두 개 더해서 90이 나옵니다. 이게 9번째 항으로 나올 수 있는 두 번째 값이에요. 자, 세 번째. 6항이 3회로 나눈 나머지가 2가 되는 경우라면은, 자, 이런 경우라면은,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얘가 3의 배수가 아니니까 나누기 3을 한 요거랑 요거랑 두 개 더해서 40이 나왔다는 뜻이잖아. 그럼 이 앞에 항은 뭐가 돼? 40에다 이걸 빼면 되겠죠. 38-3m입니다. 3m. 근데 3m은 3의 배수지만 38이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3의 배수가 아니죠. 그러면 역시 이거 두 개수로 요놈에다 요놈을 뺀 거에 이 앞에 숫자가 돼야 돼. 그러면 3m 더하기 2에다가 38-3m을 빼면은 6m-36이 나오죠. 6m-36. 이 녀석이 실제로 네 번째 항인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적어보니까 이것도 3의 배수잖아요. 그래서 요 녀석에다가 3을 나눈 것이 이 값이 돼야 되는 거다. 그치? 그럼 이 녀석에다 3을 나누면 2m-12인데 그게 38 빼기 3m이랑 같아야 돼. 그러면 m이 얼만고? 넘겨주면 50, m이 10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 값은 m에다 10을 대입을 해주면은 얘가 32가 되고요. 그러면 32에다가 42가 3의 배수 아니니까 두 개 더해서 72가 여덟 번째 항인데 72는 3의 배수라 3으로 나눈 24가 아홉 번째 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항으로 가능한 값은 200, 90, 24 이렇게 세 개인데 질문의 내용은 최대값하고 최소값. 그럼 얘가 최대고 이게 최소다. 두 개 더해서 224라고 하는 답이 되는 거죠. 자, 이제 20번입니다.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피. 자, 이 속도하고 가속도 위치 문제는 거의 반드시 나온다고 볼 수 있죠. 20번이긴 하지만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속도 문제가 나오면 항상 속도 그래프를 그린다. 이게 항상 기본이라고 생각하시고요. 0부터 2초까지는 이게 속도군요. 근데 2부터는 가속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속도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적분을 하면은 3t 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c 이런 꼴일 텐데, 자, 보니까 지금 2초일 때 얘도 2초고 얘도 2차잖아요. 그죠? 그러면 2초일 때 속도가 값이 같다는 얘기니까 2초일 때의 속도면은 위를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16 마이너스 16에서 0이네. 그럼 여기다가 2 집어넣어 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3 곱하기 4 12 더하기 8 플러스 c. c가 마이너스 20이군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이제 그래프를 그립니다. 가로축을 t축으로 잡고요. 0초에서부터 자 2초를 경계로 해서 0에서 2 사이일 때는 얘인데 얘는 지금 원점 대칭형 3차 함수 그래프잖아. 그치? 그러면서 2t 끄집어내보면 t제곱 더하기 100이 4가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을 통과하는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인데, 아무튼 0에서 2초까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초부터는 요 녀석입니다. 최고차항의 수가 양수고요. 지금 꼭지점의 위치가 지금 음의 쪽이니까 대략적인 그래프의 개형은 대충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지금 현재 생겨먹은 속도 그래프인데 질문의 내용이 0초에서 3초까지 움직인 거리입니다. 거리니까 0에서 2초까지 둘러싸인 넓이하고 2에서 3초까지 둘러싸인 넓이하고 이 두 개의 넓이의 합이란 뜻이 돼버리겠죠. 그죠? 그럼 0에서부터 2초까지는 요 녀석을 적분해야 될 거고, 이 녀석 2t 세제곱 마이너스 8t. 물론 적분하면 음수가 나올 겁니다. 마이너스 붙여야 거리가 되겠죠. 2에서부터 3초까지는 얘를 적분하면 되는 거죠. 3t 제곱 더하기 4t 마이너스 20. 자, 정적분을 하실 수 있겠죠. 그죠? 했다고 칩시다. 이거는 자, 계산해보면은 이 값은 8 나오고요. 요 녀석은 9가 나올 겁니다. 둘이 합쳐서 답은 17이라는 답이 되겠습니다. 21번 자연수 n에 대해서 함수 fx가 이렇게 0을 경계로 해서 좌우로 하나는 지수 하나는 로그 함수인데
fx랑 y 꼴 t 직선이 만나는 실근의 개수가 gt이면서 gt의 최대값이 4가 되고 싶어요. 자, 이 말은 fx하고 t하고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4개가 되겠다. 뭐 이런 뜻인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려봐야겠는데요. 자, y축을 경계로 해서 y축보다 왼쪽에는 이 함수입니다. 근데 일단 절대값이 없는 그래프를 먼저 그려봅시다. 이렇게 생긴 거 먼저. 위치 1보다 큰 지수함수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겨먹은 개형일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지? 그리고 y절편이 얼마니 하면 0을 대입해보면 9 빼기 n이죠. 자, 이런 그래프일 텐데 요 녀석에다 절대값을 치는 거니까 만약에 x축이 이 아래쪽에 있다면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접혀 올라가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고, 그지? 만약에 x축이 여기가 아니라 위쪽에 있어 버리면 그런 경우는 그냥 이 그래프를 그대로 절대값 치니까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0보다 오른쪽엔 로그 함수 그래프라서요. 얘도 절대값 치기 전에 그래프면은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위치 2인 로그 함수가 막 증가 그래프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대충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다고 치면은 절대값을 치면 이 경우를 경계로 해서 이 부분이 접혀서 올라가서 이렇게 그림이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럼 y = t 직선하고 만나는 교점이라고 해봤자 0보다 오른쪽에서는 맥시멈 2개고요. 0보다 왼쪽일 때는 잘하면 2개 아니면 1개 경우에 따라서는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 교점의 개수가 4가 되고 싶은 거야, 4가. 그럼 이 오른쪽에서는 0보다 오른쪽에서는 만날 수 있는 게 무조건 최고치가 2개고 왼쪽도 최고치가 2개니까 최대값이 4가 되려면은 왼쪽 오른쪽이 둘 다 2개씩 만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그림의 모양이 이제 어떤 모양이 돼야 되냐 하면은 0보다 왼쪽일 때는 이 함수를 절대값 친 거죠. 아까 그림을 그려봤더니 9-n을 통과하고요.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의 그래프였습니다. 그 다음에 0보다 오른쪽은 이 그래프를 절대값 친 건데 이 그래프는 대략 이제 생긴 것이 이런 식으로 생겨먹은 그래프고요. 이렇게 생긴 건 이제 정근선이 마이너스 하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가 나오겠군요. y절편이 얼마냐 하면 0을 대입해보면 2-n입니다. 자, 이런 그림인데 여기다가 절대값을 쳐서 y = t 직선하고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4개가 되려면 반드시 x축이 이렇게 지나가서 이 부분이 접혀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고 이 부분이 접혀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대충 그림이 그려져 줘야만 y = t 직선하고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최대값이 4개가 되게끔 만들 수 있다 이거거든. 그럼 왼쪽 그래프도 접혀 올라가야 되고 오른쪽 그래프도 접혀 올라가야 되니까 아까 이 왼쪽 그래프의 y절편이 9-n이잖아요. 그죠? 이게 반드시 0보다 커야 됩니다. 같아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 그래프의 y절편은 2-n인데 이 값은 반드시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역시 같아도 안 됩니다. 자, 이 두 개의 부등식을 모두 만족해야 된다 이거야. 그럼 n의 범위가 9보다는 작은데 2보다는 크다가 되는 거지. 자연수에는 3부터 얼마까지? 8까지가 되겠죠. 그죠? 자, 이 값들을 모두 다 더해줍니다. 33이란 답이 나오게 되겠어요. 자, 이제 공통 마지막 문항 22번입니다. 이번 수능에서 가장 어려웠다고 뭐 일컬어지는 그런 문제이긴 한데 사실 선생님이 볼 때는 뭐 이게 그렇게 대단히 어려운가 싶기도 한데요. 뭐 아무튼 최고 차항의 수가 1인 3차함수 fx고요. 그 다음에 연속함수 gx라고만 되어 있네요. 나중에 f4의 값을 구하시오로 한 걸 보니까 fx를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처음에 주어진 조건이 이겁니다. 자, 이걸 보고서 fx하고 f1, x-1 얘네 둘이가 y좌표고 얘가 x좌표구나. 그럼 이 식을 f'gx는 x-1분의 fx-f1으로 단 x가 1이 아닐 때겠죠.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바꾸면은 이게 의미하는 거는 딱 뻔하잖아요.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그죠? 1,f1이라는 점하고 그 다음에 x, fx랑 곡선 위의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고요. 얘는 뭐니 하면 x좌표가 gx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자, 그러면 만족하는 적당한 그래프를 이제 대충 한번 그려봅니다. fx가 어떻게 생긴지 정확하게 몰라요. 3차 함수니까 그냥 극점을 갖는 그래프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1,f1이 어딘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대충 있다고 칩시다. 여기가 1,f1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자, x가 지금 일단 1이 아니니까 왼쪽일 수도 있고 오른쪽일 수도 있는데 좀 그리기 편하게 여기쯤에 x가 있다고 쳐보죠. 자, 그럼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죠. 이 기울기랑 똑같은 기울기 가는 접점의 x좌표가 gx인데 이것은 3차함수의 특성상 이 점하고 이 점이 변곡점이 아닌 이상 무조건 기울기 같은 건 두 개가 나오게 돼 있단 말이야. 여기 하나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점의 x좌표가 gx일 수도 있고 이 점의 x좌표가 gx일 수도 있어요. 일단 가족값만 놓고 보면 둘 중에 어느 것이 gx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나 조건이 또 있단 말이에요. gx가 최소값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gx가.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점 중에서 여기가 gx가 돼야 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x가 이제 실수 전체 집합이란 말이에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그럼 지금처럼 x가 이 정도 위치에 그려지면 이렇게 될 텐데 x의 값이 막 변해서 말이죠. 만약에 x가 이쯤 있어버리면 그럼 이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랑 똑같은 기울기를 가는 접점은 왼쪽에도 있고 여기 오른쪽에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아까 잡은 gx는 이쪽 오른쪽 점의 접점이기 때문에 지금 그림의 경우에 이 점이 gx가 될 텐데 만약에 왼쪽 점을 gx라고 잡아버리면 x좌표가 점점 이제 1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gx도 위치도 점점 1로 갈 거란 말이야. 그러다가 x가 음의 무한대로 가게 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거든요. 그럼 접선의 기울기도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접점의 x좌표라서 이 점의 x좌표가 gx면은 gx 또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음의 값으로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최소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최소값이 존재하는 걸로 보아 분명히 gx는 접선의 기울기 두 개 중에서 왼쪽 점이 아니고 오른쪽 점이다. 오른쪽 점이라는 얘기는 변곡점을 경계로 해서 오른쪽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그림을 좀 그려봅시다. 3차함수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요. x 1,0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아직은. 근데 이 정도쯤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일단. 그런 다음에 이놈이 x, fx하고 연결한 직선, 이 점이 x일 수도 있고 이 점이 x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직선과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접점의 좌표가 두 개 중에서 변곡점을 경계로 오른쪽 점이 gx입니다. 오른쪽 점이.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가조건하고 나조건을 혼합을 한 거고요. 그 다음 봅시다. 이 fx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fx의 도함수는 당연히 이차함수겠죠, 그죠? 이런 형태로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도함수가. 그러면은 여기 점에 해당되는 것이 원래 fx의 변곡점일 거고요. 어떤 기울기가 존재하면 아까 이 값이 만약에 m이다 그러면은 y m 직선하고 만나는 두 점 중에서 그지? 오른쪽 점에 해당되는 것이 gx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거는 x가 1이 아닐 때고 x가 1이면 어떡합니까 이거죠. 자, x가 1이면 왜냐하면 아까 분명히 gx는 연속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x를 1로 보낸단 말이야. 그러면 f'gx라고 하는 이 함수에다가 극한을 쳐서 x를 1로 보내게 되면 요 녀석에다가 극한을 친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뭐니 하면 f'1입니다. 그게 뭐랑 똑같아야 돼? 그러면 f'g1이랑 같아야 된다는 거죠.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x를 1 집어넣은 값이랑 1일 때 극한값이랑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요 녀석이 값이 같아야 되는데 f'x는 지금처럼 생긴 2차 함수 그래프고요. 거기에서 1일 때의 함수값이랑 g1일 때 함수값이 같아야 되고 지금 1이 왼쪽에 있는 점이라고 치면은 이쪽이 1이면은 오른쪽이 g1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1하고 g1은 서로 대칭축을 경계로 좌우 대칭성이 있는 값이겠구나 라는 거고 이제 아까 나 조건을 조금 더 응용해 봅시다. 여기에서 gx가 최소가 되려면 어떡합니까 이건데 자, 이 점의 x좌표가 점점 커지면 기울기도 자꾸 커지겠죠. 그러면 접점의 x좌표인 gx도 자꾸 커질 겁니다. 그러면 이 x가 자꾸 작아지면은 자, 작아지면요. 그러면 fx가 좀 다시 또 그려보죠. fx가 뭐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1,f1인데 x의 값이 여기 있다가 점점 작아져서 이렇게 딱 접하는 접점이 x가 될 때 이 점이 x, fx가 될 때
기울기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 기울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gx의 값도 작아진단 말이에요. 이게 이차함수가 지금 도함수이기 때문에, 그죠? 기울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gx도 작아지는데, 그럼 결국은 gx가 최소가 될 때는 이 기울기가 최소가 되는 순간이라는 얘기고, 그게 최소가 되려면은 이 점을 통과하면서 오른쪽 어딘가에 접할 때가 이 기울기가 최소일 거단 말이야. 그때 이 접점에 이 기울기랑 똑같은 접점은 이렇게 두 개가 있지만 이 점은 아니고 이 점이 지금 gx의 최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gx의 최소값이 2분의 5라는 것은 이 점의 x좌표가 2분의 5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 버리면 이게 3차 함수의 특성상 여기는 x좌표가 1이고 오른쪽이 2분의 5면은 평행한 접선을 한 개 더 그렸을 때 접선과 만난 점, 접선과 만난 점, 중간에 변곡점. x좌표의 간격이 다 똑같다잖아요. 근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분의 5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얼마냐면 2분의 3이고 여기가 2가 되고, 즉 변곡점의 x좌표가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도함수는 2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 되는 거고요. 그럼 아까 g1하고 1일 때 f' 값이 같아지려면 g1의 값은 3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 수식화 시켜보도록 하죠. f'x는 현재 2일 때 꼭점을 갖는 그래프이니까 fx-2의 제곱, 최고차항수는 3일 거고 더하기 k꼴, 이런 꼴일 겁니다. 도함수가. 그럼 fx는요, x-2의 세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m의 이런 형태일 텐데 이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f0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3이고요. 아니다. 여기다가 f0가 0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8 더하기 m이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m의 값은 5가 됩니다. 이 녀석은 5고요. 그 다음 f의 g1인데 아까 g1이 얼마였었냐면 3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f3이 6이다. 그럼 여기다 3을 집어넣게 되면은 1 더하기 3k 더하기 5인데 이게 6이다. 아, k가 0이구나. 이 녀석이 0이구나. 이게 없었구나. 얘가 fx구나. 자, 그려놓고 나니까 최종적으로 이 fx는 2인점에서 3중근을 갖는 그래프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아니었고요. 원래 fx의 그래프는 3중근을 갖는 그래프니까 2,5인점에서 변곡점이자 3중근을 갖는 이런 형태로 생겨먹은 그래프가 fx였고, 이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이 녀석의 조건은 여기 있는 1인점에서 x하고 연결한 뭐 어떤 직선의 기울기랑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접점의 x좌표 중에서 오른쪽 접점이 gx고, 요 놈을 미분한 도함수의 그래프는 2일 때 극소를 갖는 f'x가 이렇게 생겨본 그래프였고, 요때 x축하고 접하는 그림이었구나. 이게 f'이었구나.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질문의 내용은 f4니까 여기다 4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죠? 자, f4면은 4를 대입을 했어요. 8 더하기 5. 답은 13이라는 아주 깔끔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gx의 정체가 접점의 x좌표인데 그 중에서 최소값이라는 것 때문에 오른쪽이거나 변곡점에서 오른쪽이거나, 그리고 gx에 관련된 정보를 fx의 그래프하고 f'x의 그래프를 그려서 유추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아주 잘 만들어진 문제.